자, 오늘은 성인데요. 자, 이 성의 문제를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성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인데 자, 일단 먼저 그 미셸 푸코 저희 이제 구조조의 했을 때 이제 푸코가 그 성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쭉 좀 이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먼저 이제 역사적으로 성을 어떤 식으로 보아왔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17장에 나오는 성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의 문제는 사실은 가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성은 어떻게 보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중세 이전에 중세 아닌 중세 이전에는요, 이 성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부모가 그 이제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대1로. 자녀에게 1대1로 언제 알려주냐면 결혼 직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하기 전날 이제 엄마가 딸에게 뭐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정이 이제 성교육, 그러니까 성교육의 성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셔서 자녀분들 성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부모가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데 부모가 시켜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는 기독교 시대였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때부터는요, 성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 다루는 기관,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는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뭐 기독교가 전 이제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을 다루는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주체는 신부였습니다. 사제들이죠. 특히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요, 개신교에는 없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야 이제 직접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 직접 이제 얘기하고 회개하지만 카톨릭은 지금도 자기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죠. 반드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와 그에 합당한 이제 징계, 벌을 줌으로써 그걸 보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특히 기혼 여성들은 신부에게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고백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뭐 체위, 횟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식을 위한 자녀 생산을 위한 그런 관계의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성적인 행위는 범죄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쾌락을 위한 성은 이제 죄로 여기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종교법이죠. 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일 때 성관계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렇게 이제 낱낱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국가,
학교, 가정에서도 교회에 협력하여서 자녀 출산 이외의 성적 행위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부간의 관계, 그 이외의 부부간의 관계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행위는 화형에 처할 정도로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성에 대해서 절제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세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을 다루는 기관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니까 근대에서는 그러면 교회와 사제가 했던 그 성을 다루는 기관이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니죠. 그럼 어디로 넘어왔냐면요. 대학. 그 중에서도 특히 병원으로 이제는 성을 다루는 기관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병원에서 특히 이제 병원이죠. 인간의 가장 내밀한 이제 성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비뇨기과,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사실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 부부에게만 서로에게만 이제 보여주는 아주 가장 내밀한 부분을 이제는 의사 앞에서는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검진을 한다는 명목하에, 검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의사들이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은요, 정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성적 욕망까지. 그래서 그거를 드러낸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였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 그 자기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의사들 앞에 다 거리낌 없이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꺼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저도 뭐 아이까지 낳았지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산부인과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할때 하여튼 자궁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려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 그 안에 자궁 안에 이제 이렇게 세포를 표피 세포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참 늘 할 때마다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냐면은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검진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보여주는 걸 거리껴 하지 말고 그걸 죄악시하지 말고 네 몸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질병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오히려 이게 정상인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사에게 특히 의사에게 자기의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고 그것을 의사가 다 주도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는 사실 지금까지죠. 그 대학과 특히 병원이 성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과 병원의 이제 신체적인 이제 부분이죠. 질병과 관련해서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자본 시잖아요. 자본 이제 금융 시대죠. 현대는 그러면 이제 병과 관련돼서 건강과 관련해서는 병원이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본이 성을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은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자본만 있으면 성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잘난 자본가,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본가가
돈을 주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배우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은밀한 부분을 이제 뭐 부부간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출을 어느 정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누어지죠. 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그다음에 19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업에서 주도하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뭐 하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자본금융이 지배하는 시대에는요, 성도 상거래의 수단이 이제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재벌들 잘 나가는 아주 돈이 많이 난 사람들은 그 여자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룻밤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라 그러죠. 그렇게 하룻밤 자고 많은 돈을 주고 뭐 그렇다는 거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성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 17장에서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규정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 옥타비오 파스라는 사람이 아마 읽으셨을 때 기억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이중불꽃. 이중불꽃인데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그 뭐 파란 불꽃, 빨간 불꽃, 사랑과 에로티시즘이라는 책에 이제 이 저자가 이 옥타비오 파스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성을 규정을 하는데 세 가지로 옥타비오 파스가 얘기했습니다. 성,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에로티시즘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성은 뭐냐면요. 그 생식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니까 원래 성의 기능이죠. 자, 이것은 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요.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하려면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감정 없이 남녀가 결합을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육체 관계를 배제한 그 자녀 출산 이전 성행위를 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 사이의 그런 감정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사랑이 없이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을 수, 물론 뭐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육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자는요 정말 어떤 감정 없이는 그 육체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이제 필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과거 이전부터 있었고요. 예전부터 이어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에로티시즘이죠. 죄송해요. 아이고. 시작. 네, 다시 쓰겠습니다.
에로티시즘. 네, 바로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요거예요. 그럼 에로티시즘은 도대체 뭐냐면요, 성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성을 자녀 출산을 하고 난 이후 남는 성적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성적인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잉여 에너지. 사실은 자녀 출산을 뭐 웨슬리 같은 경우는 18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낳죠. 2~3명 낳잖아요. 그러면 평생에서 2~3명 나오면 아니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그러면 그 어떤 성욕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잉여 에너지는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제 이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냐면 바로 이 에로티시즘에서 일어난다고 이 이제 옥타비오 파스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의 저자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이나 사랑, 성과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로티시즘, 즉 성욕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적 조작, 이제 요거를 이제 다루는 거죠. 이제 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 에로티시즘을 이제 어떤 이제 자녀 생산 이후에 부수적인 거로 봤기 때문에 과거 근대 이전이죠.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죄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화합니다.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거죠. 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 현재 살아있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성적인 쾌락이다. 에로티시즘에서 모든 문화가 창조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에로티시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성욕을 발산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 뭐 프랑스였던가요? 제가 오래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신체적 건강 또 어떤 정신적 건강에서 뭐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즘은 그 섹스리스라 그러죠.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안 하는 부부가 뭐 몇 프로가 된다. 이것이 뭐 부부 간의 관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외도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섹스를 이제 에로티시즘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로티시즘을 활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르노, 소위 야동이라고 하죠. 이거 왜 만들어요? 그런 걸 자극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에로티시즘에 대한 문화적 조작, 규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없다는 걸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뭐죠? 그 구조주의 그리고 이제 그 비판 이론 하면서 그 마르쿠제가 이제 성의 공산화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마르쿠제가 성의 공산화를 하고 주장하고 또 68 프랑스 68 혁명에서 이거 다른 공산화는 실패했는데 성의 공산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제 결혼 제도 다 무너졌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르트르와 그 시몬느 보바르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각자 뭐 애인을 두고 뭐 자유롭게 이제 에로티시즘을 열심히 추구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룬 책이 이제 소립자라는 책을 저희가 읽었죠. 이 시대 이후에는 더더욱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에로티시즘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음지에 있던 에로티시즘이 양지로 나오면서 이제 뭐 이제는 뭐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는 언제든지 돈만 내면 볼 수 있는 뭐 규제를 한다고 하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뭐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다 찾아내가지고 사실은 다 보고 있죠.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에로티시즘 바로 요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볼 것인가 이제 요게 남은 거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죄악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처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에로티시즘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일 거예요. 그렇죠? 이 에로티시즘을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악마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자, 독신 결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요거랑 연결시켜서 악마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독신을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독신을 하지만 그런 성욕을 참을 수 없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나 우리 목사님들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에로티시즘을 각자 보고 그걸 규정을 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17장에 대한 정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